여러분,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에게 한국 가서 살아봐라고 말했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은 집에서 나가라는 뜻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 10년을 살며 완전히 망가진 42세 며느리. 매일 집에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 같은 생활. 심지어 남편도 포기할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과연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 여성이 한국에 와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왕따당하고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며 매일 화장실에서 울던 그녀가 어떻게 1년 만에 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입니다. 올해 42이죠. 지금은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 가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예전엔 달랐습니다. 미국 대기업 인사팀 매니저였거든요. 부하 직원만 15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이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 남편 한마디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끔찍했어요. 에리는 외국인이니까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점점 우울해져서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슬퍼해요? 친구 엄마들은 안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김순희 여사. 손녀를 봐주러 오신 지 일주일 만에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에리나, 이렇게 살면 진짜 죽는다. 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한국 와서 잠깐 살아보렴. 내가 다리 놔줄게.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아니면 정말 끝이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읽을 수 없는 간판들, 귀에 익지 않은 한국어 소음. 시어머니가 연결해 주신 회사는 강남에 있는 작은 뷰티 스타트업이었어요. 직원이 겨우 20명 정도인 회사였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드디어 첫 출근 날. 작은 사무실에 들어서니 젊은 직원들이 빠르게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에린입니다. 어색한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의례적인 미소뿐이었습니다. 윤소영 대리가 제 담당자였어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업무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소영 씨는 친절했지만 뭔가 귀찮아하는 티가 났어요. 또 하나 챙겨야 할 짐이 생겼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옥이었어요.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막혔습니다.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읽는 데만 몇 시간씩 걸렸어요. 에린 씨,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루에 몇 번씩 이런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엔 혼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함께 나가는데 저만 빼고요. 에린 씨도 같이 가실래요? 가끔 누군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장 힘든 건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저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에린 씨 의견은 어떠세요? 갑자기 저에게 질문이 돌아오면 식은땀이 났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역시 외국인은 안 되겠네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첫 회식은 더욱 끔찍했어요. 다들 한국어로 농담하며 웃는데 저는 그냥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린 씨, 미국은 어때요? 재밌었죠?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어줬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금세 다시 한국어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여기서도 외톨이구나. 미국에서와 똑같잖아.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버텨봐. 하지만 버티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에린 씨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겠어요. 업무에서 제외되는 일이 늘어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였어요. 에린 씨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 답답해 죽겠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드디어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팀 회의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 실수가 있었어요. 윤소영 대리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혼자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냥. 너무 소극적이시니까 답답해서요. 화장실에서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사직서를 쓰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더. 다음 주에 회사에서 봉사활동이 있다고 공지가 났어요. 노인정 청소 봉사였는데 사실 가기 싫었습니다. 또 혼자 겉돌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더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노인정에 도착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받아봤어요. 어머, 외국인이네. 어디서 왔어? 미국에서 왔어요. 아이고, 미국. 영어 잘하겠네. 우리한테 영어 좀 가르쳐줘. 할머니들의 순수한 관심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우연히 윤소영 씨와 같은 조가 됐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실 뻔한 걸 함께 붙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웃게 됐어요. 에린 씨, 김치 담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그럼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진짜 맛있게 담그시거든요. 할머니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혼해서 고생이 많지? 시집살이 힘들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적응이 뭐가 어려워. 마음만 열면 되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며느리도 외국에서 살아봤는데 처음엔 힘들어했어. 그런데 지금은 현지인보다 더 잘 살고 있어. 정말요? 그럼 시간이 해결해주는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김치를 담그면서 소영 씨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에린 씨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눈치만 보고. 앞으로는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그날 처음으로 동료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며칠 후 회사에서 급하게 영어 번역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미국 업체와의 계약서 검토였는데 다른 직원들이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처음으로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단순 번역이 아니라 미국 비즈니스 문화에 맞게 내용을 수정했어요. 계약 조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미국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디테일한 검토는 처음이다. 정말 전문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에린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덕분에 계약 조건을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었어요. 동료들도 달라진 시선으로 저를 봤어요. 에린 씨 없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소영 씨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작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바뀌었고 대화에도 자연스럽게 끼워주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회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소영 대리가 제 옆에 앉더니 소맥을 따라줬어요. 에린 씨, 이건 진짜 한국식이에요. 한번 마셔보세요.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잔을 받았어요. 예전 같으면 어색해서 못했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외국인이랑 일해본 적이 없어서. 소영 대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국 회사 문화를 몰라서 실수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든든해요. 영어 업무는 에린 씨가 최고예요.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죠.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처음엔 의사소통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에린 씨가 더 꼼꼼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까지 다 체크해 주시잖아요. 회식 분위기도 달랐어요. 예전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번엔 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에린 씨, 미국에서는 회식을 어떻게 해요? 미국은 회식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끔 해피아워라고 해서 퇴근 후에 술 한잔 하는 정도? 오, 그럼 야근은 안 해요? 야근하면 능력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 내에 일을 못 끝내는 거니까. 와, 완전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문화 차이에 대해 재밌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엔 차이점이 벽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흥미로운 주제가 됐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분기별 공모전 결과 발표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해외 진출 전략이 선정됐던 거예요.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뒀거든요. 1등은 에린 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박수치며 축하해줬어요. 축하해요, 에린 씨. 역시 글로벌한 시각이 달라요. 팀장이 말했어요. 에린 씨 덕분에 우리 팀이 1등 했네요.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에요. 그날 밤 한강을 걸으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살고 싶다. 여기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몇 달 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출장이 있어서 서울에 가게 됐어. 잠깐 볼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언제든지 좋아요. 사실 조금 긴장됐어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어머니가 알아보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만나기 전에 몰래 제 회사에 들르셨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날 마침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유럽 바이어들과의 화상 미팅이었는데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에린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시작했어요. 한국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유럽 시장에 맞게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특장점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바이어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현지 문화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에린 씨 정말 완벽했어요. 바이어들 반응도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나중에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지셨다고 해요. 발표 후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제 모습,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을 보시고는 놀라셨대요.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미국에서 보던 무기력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활기찬 직장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가는 모습도 보셨어요.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에린 언니, 오늘 발표 진짜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다들 도와줘서 가능했죠. 언니가 있으니까 해외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제 모습에 어머니는 감동하셨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를 뵀을 때 어머니 표정이 남달랐어요. 에린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떤 면에서요? 표정부터 달라. 예전엔 눈에 생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주지 않았다면. 아니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야. 그날 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에 대해서요. 사실 처음엔 정말 후회했어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하고. 그럴 때가 제일 중요한 거야.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며칠 후 어머니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머니, 저 한국에서 계속 살아보고 싶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무렵 소영 씨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에린 언니, 우리 둘이서 작은 브랜드 만들어봐요. 처음엔 그냥 버티려고 왔지만 지금은 정말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생존을 위해 온 한국에서 이제는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소영 씨와 함께 만든 브랜드의 첫 제품이 나왔어요. 작은 스킨케어 라인이었지만 정말 정성껏 만든 제품들이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우리 제품이 나왔어요. 소영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니. 첫 오프라인 행사는 홍대의 작은 팝업 스토어에서 열었어요. 시어머니도 특별히 서울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사장님 행사인데. 어머니가 농담조로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농담이 현실이 된 거죠. 행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지인들은 물론이고 SNS를 보고 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제품 정말 좋네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성분이 정말 좋아 보여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성분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했어요. 해외에서도 판매할 예정인가요? 네, 곧 미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글로벌 전략까지 설명드렸어요. 행사 중간에 깜짝 선물도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화환을 보내준 거예요. 에린 사장님 창업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뷰티랩 임직원 일동.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왕따 당하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축하받고 있다니. 언니, 울면 안 돼요. 화장 다 번져요. 소영 씨가 재빠르게 티슈를 건네줬어요.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첫날 매출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소영아, 우리 정말 해냈어. 행사가 끝나고 둘이 포옹하며 기뻐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 소영 씨 이렇게 셋이서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1년 전 그 무기력한 아이가 이렇게 당당한 사업가가 되다니. 어머니의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밀어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밀어낸 게 아니야. 그냥 문을 열어준 거지. 들어간 건 내 용기야.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몇 달 후 브랜드가 더욱 성장했어요.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고 해외 바이어들의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국 바이어가 연락 왔어요. 정말요? 네. 샘플을 보내달라고 해요. 꿈에서도 생각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날 밤 한강을 걸으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똑같은 자리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지금은 단순히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있었어요. 에린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4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손을 잡고 일어선 건 제 몫이었죠.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해 매일 울 때도, 동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그래도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 버틴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거죠. 지금 혹시 저처럼 무기력하게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늦은 게 아니라고, 아직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40이든 50이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